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오늘 쌀을 사기 위해 몇천 동을 쓸 만큼 조개가 남았는지 세어보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배가 배고픔으로 울부짖었지만 그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해요. 민호는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췄다. 멀리 대나무 캐노피 아래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골에 오한이 흘렀다. 누구야? 술 취한 사람? 시체? 아니면 유령? 본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서 스토리를 퍼뜨리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음에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어떤 주제를 탐구하고 게시하고 싶은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호는 침을 삼키고 몇 초 동안 멈춰 서서 그림자를 관찰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빛 속에서 떨리는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살아있으세요? 민호는 더 생각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낡은 샌들은 말라붙고 갈라진 땅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사람이 3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이며 진흙 묻은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이마에는 상처가 있고 피가 난다.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이 떨리며 그녀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흔들었다. 아가씨, 제 말씀이 들리시나요? 부드러운 신음소리가 났다. 그 여자의 눈은 살짝, 하지만 매우 약하게 떴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살아있지만 곧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들판은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허름한 집 몇 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녀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뭔가 해야 해요. 민호는 재빨리 그녀의 목에 두른 오래된 스카프를 벗고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조심조심 닦아냈다. 그의 손은 작고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걸음을 조심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여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을 띠고 있었다. 민호는 일어나서 돌아서서 마을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그의 마른 다리는 길가의 진흙과 작은 돌을 쿵쿵 밟았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짧은 거리를 달린 후 긴박감에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군가 사고를 당했어. 도와줘. 누가 날 도와줘. 민호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려 목숨을 건졌다. 숨이 거칠고 가슴이 쿵쾅거린다. 그는 평생 그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었다. 길에서 먼지가 날아올랐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큰 소리로 누군가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날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 그의 비명 소리가 늦은 오후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장 한 구석에는 방금 장사를 마친 중년 여성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키가 작은 노부인이 어깨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민호의 비명 소리를 듣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민호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쳐? 민호가 달려와서 헐떡이며 말했다. 할머니, 사고를 당한 소녀가 대나무 숲 근처 들판에 누워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노부인은 민호의 할머니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멈췄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투덜거렸다. 뭐 하는 거야? 가난한 아이들은 종종 돈을 구걸하는 척을 하잖아. 민호는 얼굴이 붉어지고 울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그녀를 빨리 구하지 않으면 그녀는 죽을지도 몰라.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꼬마? 민호가 다시 플레이했다. 50대 정도의 근육질 남자 지수 씨였는데 퇴색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엔진 오일을 닦기 위해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트럭 운전사로 다양한 장소로 상품을 운송합니다. 지수 씨, 누군가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으로 데려가는 걸 도와주세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지수 씨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는 민호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에 타.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수건을 옆으로 던지고 낡은 트럭의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민호는 재빨리 트렁크 안으로 뛰어들었다. 내 심장은 아직도 불안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숲 근처 어딘가 서쪽 들판 바로 옆 트럭은 굉음을 울리며 달려갔다. 민호는 차 옆에 매달려 있었고 시선은 도로에서 떼지 않았다. 이 다람쥐 웅덩이는 그를 거의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곧 트럭은 다친 여자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호흡은 약했다. 그녀 이마의 피는 말라붙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시트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호는 먼저 차에서 내려 그녀 옆으로 달려갔다. 아가씨, 아직도 제 말이 들리시나요? 응답이 없습니다. 지수 선생님은 재빨리 걸어가서 탄지수의 상태를 살핀 뒤 몸을 숙여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맥박은 있지만 매우 약해요. 당장 데려가야 해요. 그는 민호에게로 돌아섰다. 꼬마야, 나를 도와줘. 민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선생님은 탄지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고 민호는 그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녀의 팔을 꽉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탄지수가 가볍게 신음하며 눈을 살짝 떴다. 나를 떠나지 마.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당신은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동시에 지수 씨는 탄지수를 들어올려 조심조심 트럭에 태웠다. 민호는 차에 올라타서 그녀 옆에 앉아 차가 지나갈 때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막았다. 우리는 병원에 가요. 트럭은 먼지투성이의 비포장 도로에서 굉음을 울리며 굴렀고 강한 바람이 트럭 뒷칸으로 불어왔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는 여자를 바라보고
이어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이제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심하게 다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남을지 몰랐다. 삼촌, 그녀는 괜찮으세요? 민호는 오두막 쪽을 향해 소리쳤다. 지수 씨는 여전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살아있지만 여전히 위험해. 넌 나를 도와야 해. 민호는 놀랐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뭘 아시나요? 이제 무엇을 하시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상처를 보세요. 아직도 피가 나나요? 민호는 재빨리 몸을 숙이고 탄지수의 이마에 아직도 피가 맺힌 것을 깨달았다. 삼촌,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내 말 들어, 꼬마야. 깨끗한 게 있으면 뭐든지 가져다가 상처에 대고 꽉 잡아서 피가 멈추게 해. 민호는 급히 주머니를 뒤져 오래된 손수건을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 출혈을 멈췄다. 잘했어, 꼬마야. 꽉 잡아. 트럭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면서 심하게 흔들렸다. 민호는 지수가 앞뒤로 밀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다. 그의 몸에서 땀이 쏟아졌지만 그는 감히 그녀의 이마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면 이 여자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아가씨, 힘내세요. 병원에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탄지수는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 당황했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앞쪽, 짙은 어둠 속에 밝은 네온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지수 씨가 브레이크를 밟자 트럭이 삐걱거렸다. 병원 정문 바로 앞에서 멈추세요. 의료진은 즉시 달려나가 들꺼들 환자에게 밀어 넣었다. 머리 부상, 심각한 출혈, 지수 씨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두 명의 의사가 재빨리 탄지수를 내려주었다. 민호는 재빨리 뛰어내렸지만 막혔다. 그녀와 함께 들어가도 되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의사는 마른 체형의 더러운 소년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 해냈어요. 민호는 움직이지 않고 응급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녀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쾅 닫히고 민호는 길고 차가운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게 되었다. 주변은 섬뜩한 침묵에 잠긴 듯했다. 그는 멀리서 들리는 확성기 방송과 의사의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다. 그는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을까? 민호는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지경이었다. 그는 이런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소독제 냄새와 희미한 흰색빛 때문에 그는 약간 당황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언젠가 병원에 앉아 낯선 사람의 운명을 기다리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잘했어, 꼬마. 지수 선생님의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민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지수 씨는 탄지수를 병원에 데려온 이후로 늘 그의 곁에 있어줬어요. 그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민호의 어깨에 얹힌 그의 큰 손은 든든한 지지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의사에게 가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가슴을 사로잡는 두려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소름 돋을 만큼 느리게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3시간. 민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응급실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수 씨는 마을로 돌아가야 했지만 떠나기 전에 민호의 손에 잔돈을 살짝 건네주었다. 너가 가져가. 내가 나중에 먹을 거 사올게. 민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지수 씨는 강요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다. 무엇이 필요하면 전화해. 그냥 앉아서 쓰러지지 마.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섰고 민호는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곳에는 간호사들의 서둘러 걷는 발소리와 환자 가족들의 속삭임만 들릴 뿐이었다. 민호는 피 묻은 손수건을 꽉 움켜쥐고 한쪽 눈은 여전히 응급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잠시라도 시선을 돌리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그는 그 여자가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거의 4시간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즉시 일어나서 기대감으로 눈을 크게 떴다. 중년의 의사가 피곤해 보였지만 그다지 긴장하지는 않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호는 침을 삼켰다.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어때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더러운 옷을 입은 깡마른 소년이 몇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무릎은 지난날의 스트레스로 인해 터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출혈이 많고 두부 손상이 심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방문할 수 있나요? 의사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가족인가요? 민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잠시 멈췄다. 내가 그러지 않았지만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은 나였어.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잠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민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여 의사에게 감사를 표한 뒤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다. 병실 안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방은 부드러운 노란 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병원 침대는 방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민호가 데리고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는 그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약간 옆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여전히 흰 붕대가 단단히 감겨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은 느슨하게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녀를 보며 민호는 이상하게도 친숙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자는 그와 같은 가난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관찰했다. 갑자기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민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떴다. 처음에는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민호와 시선이 마주치자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데다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민호야. 널 들판에서 찾아낸 사람이야. 널 여기로 데려온 사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피로로 인해 그녀는 금세 다시 잠이 들었다. 민호는 거기 앉아서 그녀의 숨쉬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왜 그녀에 대해 그토록 책임감을 느끼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정말 괜찮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 옆에 앉아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옅은 노란빛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깡마르지만 우아한 얼굴을 비추었다. 심박수 모니터의 꾸준한 비 소리 외에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손을 꽉 잡은 채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왜 그녀를 그렇게 아끼는지 몰랐다. 아마도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그녀에 대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궁금해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이 가난한 시골에서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고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민호는 무릎을 의자 위로 끌어올리고 두 팔을 위로 뻗었다. 병원 창밖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전혀 졸리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 번 보냈지만 낯선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민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잠이 부족해서 눈이 아팠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직 집에 안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비난조였지만 동시에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머물러서 그녀가 어떤지 보고 싶어요. 간호사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심박수와 생체지표를 확인한 후 조용히 떠났다. 30분쯤 후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눈을 빛냈다. 그녀는 졸린 채로 눈을 떴고 빛에 적응하기 위해 몇 번 눈을 깜빡였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민호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이 민호예요. 민호는 약간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민호야. 너를 여기로 데려왔어. 그 여자는 어젯밤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치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번쩍였다. 너는 어제 그 소년이구나.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누워서 쉬세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시선은 민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밤새 여기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감사함을 나타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이 소년에 대한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렇게 친절한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잠시 후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나아지고 있지만 상처가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재빨리 민호에게로 향했다. 이 소년은 누구야? 의사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다. 이 소년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소년에 따르면 그녀는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부상을 입었고 들판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몇 가지 기억이 천천히 그녀의 마음속에 되돌아왔다. 차가 조종력을 잃는 느낌, 강한 충격, 그리고 어둠, 하지만 그보다 더 모호한 것들이 많았어요. 내 차 보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도착했을 때 당신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왜 당신의 차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마음에 불안감이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지금 너무 약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의사가 떠난 뒤 민호는 잠시 앉아서 주저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배고프세요? 그녀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배고프긴 한데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민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직도 어젯밤 지수 선생님이 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밥 사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호는 병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사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약 15분 후 민호는 손에 뜨거운 죽 한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죽 좀 먹어. 먹으면 기운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멍하니 멍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진심으로 그녀에게 음식을 사준 적이 언제였던가? 그럴 필요 없어요.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가서 먹으세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한 숟갈씩 목으로 넘길 때마다 그녀는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정감, 가족과 같은 느낌. 식사를 마친 후 판지수는 민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여기 머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여기에 친척이 없나요? 판지수는 잠시 멈췄다. 그 질문은 그녀에게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멀리 흘겼다. 아니요. 그녀는 혼자였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감정을.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점차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병원에서 긴 밤을 보낸 후 민호는 수면 부족으로 피곤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잊혀지지 않는 판지수 같은 사람이 이 가난한 시골에서 왜 사고를 당했을까?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민호는 그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옷차림과 태도를 통해 민호는 그녀가 이곳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차가 어디에 있는가? 민호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판지수를 발견했을 때 차 사고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근처에 전복된 차도 없었고 깨진 유리나 차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날 아침, 판지수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민호는 그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 판지수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아주 약간의 생각이 번쩍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러고 나서 차가 통제 불능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민호는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차는 어디에 있나요? 판지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군가가 차를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차를 가져갔다면 왜 당신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민호는 곧바로 대답했다. 지수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죠? 민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앞의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한 뒤 대답했다. 그냥 사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판지수는 소년의 추론에 놀란 듯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민호는 음식을 사러 잠시 병원을 나갔다. 그가 뒤돌아보았을 때 병실 문 앞에 이상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무서운 뭔가가 풍겨나왔다. 민호는 즉시 멈췄다. 그의 직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남자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재빨리 구석으로 숨어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움이 엿보였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다. 방 안으로 들어간 판지수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당신이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어조는 평범한 환자 방문객의 어조가 아니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모든 단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남자는 몸을 낮게 숙이고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걸 알잖아. 제정신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려. 판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담요를 꽉 움켜쥐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기억하건대 그는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민호가 잘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민호는 재빨리 구석으로 물러나며 가벼운 호흡을 유지했다. 그 남자는 소년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옆을 지나갔다. 민호는 그가 떠날 때까지 기다린 뒤 병실로 달려갔다. 아가씨, 저 사람은 누구예요? 탄지수는 놀랐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런 건 묻지 마, 민호. 하지만 민호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위협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탄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생각에 잠긴 눈으로 눈을 가렸다. 그녀는 이 소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직 어린애야. 이 일에 끼어들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내가 목적 없이 사는 것을 구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위험에 처하게 둘 수는 없어. 민호의 말에 탄지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너는 운명을 믿니?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연결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탄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소년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탄지수에게 어떤 미스터리가 다가오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녀가 혼자 직면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오늘 아침 병실에 나타난 이상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말투, 위협적인 어조, 거만한 태도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누구야? 당신은 왜 탄지수를 알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왜 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민호는 탄지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생기가 없었고 잊으려고 애쓰던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탄지수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진정했다. 민호, 이건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민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의 사고는 그저 사고였나요? 탄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있는 길에는 옅은 노란색 오후 햇살이 비춰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흐린 하늘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나요? 민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탄지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누구야? 당신은 왜 탄지수를 알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왜 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민호는 탄지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생기가 없었고 잊으려고 애쓰던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탄지수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진정했다. 민호, 이건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의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매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사고였나요? 탄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있는 길에는 옅은 노란색 오후 햇살이 비춰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흐린 하늘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나요? 민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탄지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탄지수는 금융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수천억 동 규모의 대형 투자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호화로운 파티, 강력한 인맥, 부러울 만한 직업으로 가득한 호사스러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탄지수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민호는 감히 방해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3년 전, 그녀와 가까운 사람,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탄지수는 경제 스캔들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언론으로부터 즉시 비난을 받았으며,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존경했던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떠났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녀와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는 사냥당했습니다. 오늘의 그 사람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민호, 탄지수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놀랐다.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지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민호는 지수를 이용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 문장은 민호의 척추에 오한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당신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탄지수는 눈을 살짝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충돌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어제 만난 지수가 그런 위험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탄지수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함이 없었고 오직 강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멈추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고 그것은 운명이 당신이 아직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탄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였다. 안전한 장소. 그는 갑자기 자신의 마을을 떠올렸다. 우리 마을에 올 수 있어요. 탄지수는 놀랐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찾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민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그런 작은 마을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판지수는 잠시 생각한 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에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이 이걸 혼자 마주하게 둘 수는 없어요. 판지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병원 창문으로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할 무렵, 민호는 이미 판지수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민호가 들어오자 지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었지만 여전히 권력에 익숙한 사람의 강인함이 풍겼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판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야? 나랑 같이 가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음 먹었어. 너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어. 그들은 돌아올 거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판지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가방을 꺼냈다. 좋아요. 가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갔다. 민호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올까봐 주위를 살폈다. 민호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판지수 씨를 작은 골목으로 안내했다. 그는 어젯밤에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주요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주요 역에서 버스를 탈 수 없어.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가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알고 있어요. 판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소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던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니야. 약 20분 동안 작은 골목길을 헤치며 가다 보니 민호와 판지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픽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마을 사람들과 잘 아는 운전자인 태양 삼촌의 차라는 것을 금세 알아봤다. 민호는 달려가 태양 삼촌에게 재빨리 말했다. 태양 삼촌, 저는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같이 갈게요. 태양 삼촌은 판지수를 잠시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많은 것을 묻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이 모두 탈 수 있도록 차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타세요. 하지만 새로 수리한 도로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민호는 즉시 말했다. 민호와 판지수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뒷줄에 앉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판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이렇게 빨리는 아니겠지. 그들은 내가 그렇게 빨리 도시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판지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1시간쯤 지나서 민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뒤로 검은색 차가 나타났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왔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차 한 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탄지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차가 그저 어떤 차가 아니라 도로 위의 평범한 차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찾았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전혀 없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잡힐 수 없어. 내 생각이 있어.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정차하자마자 내려서 다른 노선으로 가겠습니다. 탄지수는 그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는 시장 근처의 작은 교차로에 정차했습니다. 내려가자 민호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시장에 있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가 멀리 있는 숲으로 통하는 작은 길로 들어갔다. 검은색 차도 멈추었고 차 안에 있던 두 남자가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수색하고 있다. 민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하세요. 탄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멀리 펼쳐진 들판을 향해 조용히 작은 길을 따라갔다. 그들은 아직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추적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걸어간 끝에 그들은 마침내 민호의 마을로 돌아가는 작은 비포장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우뚝 솟은 지붕들을 보고 민호는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는 헐떡이며 웃으며 말했다. 탄지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 내내 처음으로 그녀는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도 답이 나오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잠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민호와 탄지수가 마침내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 초가 지붕, 양쪽으로 난 노는 탄지수가 익숙했던 분주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녀는 가장 호화로운 곳에 가보고 도시 중심가의 최상층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이상하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낀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호는 그녀를 좁은 골목길로 인도하고 채소밭을 돌아서서 작고 그늘진 골목으로 들어섰다. 내 집은 바로 여기예요. 그들은 오래된 기와 지붕과 세월로 얼룩진 벽이 있는 작은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당 앞에는 큰 망고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습니다. 민호의 할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호, 돌아왔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탄지수에게 멈추는 순간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이 사람은 누구야, 아들아? 민호는 재빨리 걸어가 할머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다. 할머니, 이분은 지수 씨예요. 그녀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잠시 머물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오랫동안 탄지수를 말없이 바라보셨다. 늙은 눈에는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수탄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장소의 단순함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값비싼 가구도 없고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없고 사치스러운 소파도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대나무 의자 몇 개, 간소한 나무 침대,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이 놓인 작은 선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살았던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민호가 쾌활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판지수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소년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판지수가 마당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곧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부인들은 세탁을 멈췄고 아이들은 놀기를 멈췄습니다. 농부들은 바구니를 나르면서 서로 소곤거렸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호기심이 많았고 그 점이 그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이를 깨닫고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해요. 그들은 그곳에 낯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뿐입니다. 판지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눈에 띄지 않고는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잠자리에 들자 판지수 부인은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들고 나와서 그녀 옆에 조심조심 앉았습니다. 당신은 매우 경험이 많은 분인 듯합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판지수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모호한 것이 남아 있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과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당신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나요? 판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꽉 쥐었지만 눈앞에 있는 노파의 날카로움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달리지 않으면 살 기회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약할 때 당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판지수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그 문장에서 깊은 위안을 느꼈다. 할머니는 다정하게 판지수의 손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왔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든, 이곳이 여전히 당신에게 임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판지수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퍼졌다. 아마도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워했던 것은 가족의 따뜻함일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노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든 뒤, 판지수는 민호의 할머니가 준 간소한 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기억,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병원에 있던 이상한 남자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꿈속에서 자신이 도망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의 굉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자동차가 논을 달리며 질식할 듯한 느낌. 그녀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녀를 발견하기 전에, 하지만 먼저 그녀는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소년에 대한 힘과 신뢰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휘파람을 불며 불었고 각각의 돌풍이 오래된 기와 지붕을 때렸습니다. 밖의 하늘은 어두워졌고 두꺼운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있어 폭우가 올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탄지수는 간소한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괴로운 꿈을 꾸고 난 후에도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흐르고 있었다. 방금 무슨 꿈을 꾸셨나요? 도랑에 추락하는 차의 모습, 차가운 남자의 얼굴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이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탄지수는 머리를 움켜쥐고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기억이 계속 반복되어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울부짖는 바람 소리와 섞여 주석 지붕 위로 빗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커튼을 조금 젖히고 작은 마을 길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주변은 어두워졌고 몇 개의 집에서 깜빡이는 불빛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탄지수는 작은 골목 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인물을 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거기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탄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고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창문에서 물러섰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를 찾았나요? 안 돼요. 당황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예요. 그녀는 필요할 경우 무기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방을 둘러보았지만 이 방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의자, 얇은 담요 몇 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방에서 나갔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다. 민호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깨어 계셨어요. 잠을 잘 수 없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탄지수는 거기 서서 여전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탄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저는 골목 끝에 서 있는 남자를 방금 봤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민호한테 전화하게.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두 사람 모두 놀랐다. 천천히 두드릴 때마다 깨지기 쉬운 나무 문이 살짝 흔들렸다. 지수는 침을 침껏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누군가가 비 속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탄지수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뒤로 물러나서 내가 손을 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들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지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비에 젖어 있었고 하얀 머리카락이 이마 양쪽으로 늘어져 있었으며 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디에 있어요? 그는 즉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몇 초 후 민호가 달려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잠에 취한 듯한 흔적을 보였다. 지수씨, 왜 그러세요? 지수씨는 한숨을 쉬며 탄지수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 누군가 마을로 오고 있어.
그의 말에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무슨 뜻이에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방금 이상한 남자 2명이 한 여자에 대해 물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찻집을 돌아다니며 그녀와 닮은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기까지 왔을까?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의 눈은 걱정으로 번쩍였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수 씨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우리 집에 도착하기 전에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하룻밤밖에 없어요. 탄지수는 그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녀는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아십니까? 지수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끝자락, 숲 근처에 버려진 집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피난처가 필요하다면 그곳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탄지수는 놀랐지만 소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니 너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 할머니는 민호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번쩍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탄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가세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탄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갑시다.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조용히 작은 집에서 나와 멀리 있는 숲의 어둠을 향해 걸어갔다. 밖의 폭풍은 지나가고 있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빗방울이 계속 크게 떨어지며 대나무 잎을 때리고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호와 탄지수는 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좁은 마을 길을 지나 마을 끝에 있는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상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둠이 찾아왔고 지수 선생님이 떠나기 전 그들에게 건네준 석유 램프의 희미한 불빛만이 보였다. 탄지수는 목덜미의 모든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밤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던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사람들로부터도 도망쳤습니다. 민호는 길을 찾으려고 앞으로 걸어갔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어깨는 긴장되어 있어 불안함을 드러냈다. 갑자기 탄지수가 민호의 손을 뒤로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잠깐만요. 둘 다 잠시 멈췄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민호는 탄지수의 손을 잡아채 빠르게 달려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달려갔는데 길은 오래된 나무로 된 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집은 오랫동안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찢어졌고 나무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었으며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경첩이 으스스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고
민호가 손에 든 석유 램프의 희미한 빛만이 먼지 쌓인 방의 한 구석을 밝혔습니다. 탄지수는 헐떡이며 여전히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쿵쾅거렸다. 민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귀를 기울이려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상상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탄지수는 집 구석에 앉아 등을 나무 벽에 기대고 있었다. 추워서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빨랐다. 내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강력한 사업가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낯선 시골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되고 버려진 집에 숨어있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 어둠 속에서 들리는 비명, 차가 논에 부딪히는 소리를 기억해냈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들리는 친숙한 목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지카, 너는 사라지지 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탄지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다. 그녀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창문 옆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소녀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수씨 같은 여자가 왜 쫓기는 걸까? 그녀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정도로 사냥당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뒤 다시 탄지수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탄지수는 온화한 눈으로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에 휩싸였고 밖에서 빗소리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숲의 어둠 속에서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고 어두운 그림자가 버려진 집으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이나 모자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 비가 차가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눈은 기대로 번쩍였다. 그는 그들을 발견했고 이번에는 탄지수가 도망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스락거리는 초가 지붕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져 버려진 집 안의 썩은 나무 바닥에 물 얼룩을 남겼다. 지수와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젖은 잎사귀를 밟는 발소리였습니다. 민호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다. 지수는 너무 긴장해서 숨을 크게 쉴 수도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발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뭔가 밖에 누군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깨진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 남자가 바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색 코트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집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을 크게 삼키고 탄지수 쪽으로 돌아서서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속삭였다. 저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탄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달리면 쉽게 발각될 겁니다. 이 작은 집 안에서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싸울까? 지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민호에게 창문에서 떨어져 몸을 낮게 숙이고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1분, 2분, 3분. 시간은 마치 시간처럼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그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너무 긴장되어 가슴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탄지수는 그의 팔을 꽉 잡고 속삭였다. 소리를 내지 마세요. 밖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정문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마치 자신이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이 눈을 꼭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살짝 흔들리며 덜커덕거렸다. 그는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은 잠겨 있지 않고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탄지수는 일어나서 고양이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참고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은 커졌다. 탄지수는 낯선 사람의 검은 손이 물에 닿는 것을 볼 시간만 가졌다. 그러자 붐! 강풍이 불어오더니 문이 벽에 쾅 닫혔다. 그 남자는 약간 놀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탄지수는 손을 휘둘러 문을 밀었고 온 힘을 다해 문을 그의 바로 앞에서 쾅 닫았다. 빔! 민호는 재빨리 달려가서 오래된 나무 막대를 당겨 문을 막았다. 밖에서는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버려진 집의 뒷문으로 곧장 끌고 갔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그들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바람과 비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지만 탄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녀 옆을 달려갔고 그녀의 뒤에서 헐떡이며 숨을 쉬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낯선 사람이 그를 쫓아왔다. 두 사람은 대나무 숲을 최대한 빨리 달렸고 미끄러운 진흙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큰 강이 있는데 홍수로 인해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탄지수에게로 돌아섰다. 아가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는 흘러가는 물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그들은 곧 여기에 올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민호에게로 돌아섰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탄지수는 민호를 끌어당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용돌이 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강에 닿자마자 차가운 물을 맞았습니다. 거센 물이 빠르게 흘러가며 탄지수와 민호는 광활한 바다 속에 두 개의 작은 나뭇잎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파도가 그들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민호는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했으며 공기를 헐떡였다. 그 소녀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의 생존 본능이 그를 격렬하게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지수는 재빨리 민호의 손을 잡아 꽉 붙잡았고 두 사람의 몸은 계속 물에 밀려났다.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눈 깜짝할 새의 새까만 바닷물을 밝혔다.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해안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절벽 위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조용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쫓아 뛰어내렸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에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감각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전화번호를 누르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결했다. 타격, 강에 풀어서 아래 해안으로 보내. 반드시 멈출 곳이 있을 거야. 그는 엔진을 끄고 여전히 깊고 검은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탄지수는 자신의 몸이 점점 마비되고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의 머리를 물 위로 내밀기 위해 애썼지만 폭우와 강한 해류 때문에 그녀는 금세 지쳐버렸다. 갑자기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번개 속에서 탄지수는 멀리서 작은 언덕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물 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을 그 해안으로 밀어냈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강해요. 민호는 팔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고 힘도 거의 없어졌다. 아가씨,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지수는 그를 더욱 세게 붙잡아 놓지 않았다. 아니요. 노력해야 해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물을 세게 차며 민호를 해안으로 끌어당겼다. 물살은 거대한 괴물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해안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을 내밀어 은행 가장자리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잡았다. 하지만 콰당, 가지가 바로 부러졌어요. 둘 다 다시 휩쓸려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붙잡을 만한 것을 더듬었다. 마침내 그녀는 큰 나무 뿌리를 움켜쥐고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소리를 질렀다. 민호는 재빨리 뿌리를 손으로 감싸 쥐었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꽉 쥐었다. 둘 다 급류의 한가운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물이 그들을 강타하며 그들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탄지수는 팔이 끊어질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민호를 앞으로 끌어당긴 뒤 발로 언덕을 찼다. 올라가, 민호. 그는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몸을 가다듬고 조금씩 힘껏 발로 차며 해안을 따라 기어 올랐다. 민호가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탄지수는 나무 뿌리를 놓고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마침내 두 사람은 바닥에 누워서 심하게 숨을 쉬었다. 강둑은 차가웠지만 적어도 치명적인 물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민호는 일어나려고 애쓰며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고는 돌아서 탄지수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탄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힘이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강둑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호는 탄지수를 일으키기 위해 손을 내밀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지금 가야 해요, 라고 말했다. 탄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일어나서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민호와 탄지수는 어둠 속을 걸었다. 쏟아지는 물에서 빠져나온 후에 젖은 옷과 지친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휘몰아치며
진흙에 곰팡내와 숲 잎사귀에 곰팡내를 실어 날랐다. 그 공간은 소름 돋을 만큼 조용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시선을 앞을 향해 돌렸지만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판지수는 온몸이 아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그 뒤를 따라 걸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를 악물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다. 앞에 작은 길이 있는데 아마 누군가 이 길을 이용했을 거예요. 판지수는 심호흡을 한 뒤 민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쪽으로 가자고 말했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몇 분간 움직이자 판지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척추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를 잠깐 쳐다봤고 그도 긴장한 듯 보였다. 아마 당신도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아니라 멀리서 온 어둠의 숲속이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들을 찾았다면 이것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희미한 빛 속에서 이슬비가 내리는 길 한가운데에 한 인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상의 비옷을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낮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온몸이 긴장하면서 침을 삼켰다. 판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몸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순간 그가 손을 흔들었고 비 속에서 빛이 번쩍였다. 칼이 윙윙거리며 지나갔다. 지수가 민호를 밀어내는 순간 칼날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 그녀 뒤에 있는 나무 줄기에 꽂혔다. 민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낯선 사람이 쫓아갔다. 그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정적이었고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유령이 그들을 쫓는 것 같다. 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북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고 잡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호는 판지수의 손을 꽉 잡아 더 빨리 달리게 했다. 그런데 판지수가 갑자기 멈췄고 온 몸이 굳어졌다.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절벽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또 다른 강이 있었는데 이전 강보다 험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민호를 향해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나를 믿나요? 민호는 깜짝 놀라 숨을 헐떡인 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는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해요. 민호는 침을 삼켰다. 그는 그들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잡힐 것이고 잡히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지수 바로 뒤에 얼굴이 나타나 민호를 끌어들여 물속으로 뛰어들게 했다. 다시 한번 물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민호와 탄지수가 강물에 빠지면서 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추위는 살을 베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물에 닿았을 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애썼지만 물은 여전히 사나워서 마치 야생 짐승이 그들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다. 민호는 돌아서서 탄지수를 찾았다. 그녀는 물에 휩쓸려가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어둠 속의 물 속에서 그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놓치다. 민호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물에 곧바로 묻혔다. 그는 그녀에게로 수영해 가려고 했지만 강한 해류 때문에 금세 지쳐버렸다. 탄지수는 폐가 질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노력하며 귀중한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물살에 밀려 다시 물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민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 달려들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몹시 추웠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꽉 잡아 지수는 민호에게 매달려 남은 힘을 이용해서 물속으로 세게 발로 차넣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멀어졌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를 놓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근처에 흙더미가 있는 것을 느꼈다. 어서요. 거의 다 왔어요. 탄지수. 그는 마지막 의지력을 모두 사용하여 민호와 함께 험준한 해안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물속으로 튀어나온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내밀어 바위 가장자리를 붙잡고 남은 힘을 다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탄지수를 끌어올렸다. 두 사람 모두 땅에 쓰러지며 숨을 크게 쉬었다. 그들 바로 옆에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지수는 방금 뛰어내린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그녀는 낯선 사람의 모습이 거기 서서 여전히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쫓아 뛰어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민호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우리는 지금 가야 해요. 민호는 아직도 심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몸은 지쳐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들 앞에는 울창하고 새까만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없고 키 큰 나무들만 있을 뿐 나뭇잎을 휘두르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숲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수는 앞장서서 민호를 신비한 밤으로 끌어들였다. 모든 발걸음이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적들이 여전히 그들을 사냥하고 있고 이 생존 게임이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소리가 피부에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호는 탄지수의 손을 꽉 잡고 비에 젖은 부드럽고 촉촉한 땅을 조심조심 걸었다. 주변은 나무로 뒤덮였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오직 그들의 발소리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생물들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탄지수는 이를 악물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야, 괜찮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가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 소녀는 그녀가 만난 누구보다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그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즉시 멈춰서서 민호를 큰 나무 뒤로 끌고 갔다. 두 사람은 숨을 참았고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가슴 속에서 강하게 뛰는 심장의 소리만 남았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리듬은 꾸준했습니다. 확신하는. 잠깐요. 누군가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민호는 탄지수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손도 차가움을 느꼈다. 어두운 밤에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호는 움찔했다. 그 목소리는 이제까지 그들을 쫓아오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요. 그의 키 큰 모습이 밤의 숲속의 포식자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탄지수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싱긋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그 소년을 내게 주세요. 민호는 깜짝 놀랐고 그의 가슴은 심연으로 빠진 것처럼 느껴졌다. 탄지수 부인도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사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호가 필요해. 절대. 지수는 민호 앞에 섰고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남자는 경멸조로 웃었다. 영원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년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냈다. 강철 갑옷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다가 죽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갔다. 탄지수는 첫 번째 찌르기를 피했지만 칼날이 그녀의 셔츠를 스치며 긴 상처를 냈다. 그녀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민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탄지수 부인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 남자가 두 번째 찌르기를 하려던 순간 민호는 앞으로 달려들어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그 남자는 방심하고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초 후 그의 다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바로 썩은 나무 위에 서 있었고 그 나무는 무게를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몸 전체가 아래 깊은 구멍으로 빠졌고 그는 단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습니다. 탄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깊은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어두웠고 소리도 없었고 그가 살아있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돌아섰고 그는 여전히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눈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악몽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살아남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탄지수와 민호는 숲에서 나왔다. 그들 앞에는 작은 산길이 마을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탈출했다.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에게로 돌아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집에 가자.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그는 진짜 가족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집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탄지수 부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고철을 모으는 민호는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도망치고 위험에 맞서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여정은 민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진정한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힘들지만 친절과 용기,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 벨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